반갑습니다. 네, 전문서재 대표 최민혁입니다. 오늘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주의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이지만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요거 이해만 잘 돼도 사주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많은 사주들을 잘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본이 되는 상생과 상극을 일단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생이죠. 상생은 의미부터 알아야 될 건데 서로상자에 나의 생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상생의 의미는 먼저 낳는다. 나의 생이기 때문에 낳는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기른다. 길러준다가 되고, 그리고 돕는다. 이 의미가 다 상생에 대한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상극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상극의 의미는 서로상, 그 다음에 이길 극자를 써요. 서로 이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의미는 제어한다. 제어한다. 그리고 통제한다. 그리고 경계를 지어줘요. 여기까지다. 경계를 지어주고 연단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상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생과 상극의 기본 의미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더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정리하시고 오행에서 일어나게 돼요. 나무, 불, 흙, 금이랑 쇠, 돌이고요. 물이에요. 이 5개가 서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제 상생인지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나무가 있죠. 나무는 어떻게 생이 되냐면은 이쪽으로 가요. 불이죠. 나무는 불에게 땔감을 주면서 불을 태워주고 도와주게 돼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도와준다가 이렇게 가게 돼요. 나무에서도 불이 낳는다는 의미도 돼요. 나무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냐. 우리 예전에 이렇게 붙이죠. 나무를 마찰시키면 불이 생겨나요. 나무에서 불이 나아지고요. 나무는 불을 길러주고 또 도와주게 돼요. 이것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만 이해하셔도 많이 안 어려워요. 명리학이기 때문에 이치일이거든요. 이치적으로 생각하시면 많이 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은 어디로 가냐면은 흙으로 에너지가 가요. 그래서 여기서 갈 때 생이라는 글자를 써요. 생. 그래서 나무는 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목. 불은 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화에서 흙은 토거든요. 토. 그래서 화생토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불이 흙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도와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흙을 낳아주고 도와주고 길러준다. 이것은 불이 다 타면은 재가 남죠. 재가 바로 모이면 흙이 되고 이렇게 돼요. 낳아주죠. 이렇게. 그리고 길러주고 도와주는 거는요. 흙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밖에 보면은 논이나 밭에 거기다가 햇빛이 쭉 내려지면은 흙이 어떻게 되냐면은 건강해지고 비옥해져요.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러주고. 그리고 황토, 찜질. 황토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왜 불을 떼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누워요. 흙은 불을 만났을 때 이게 성분이 쭉 올라오면서 그게 인체에도 좋은 성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불을 흙에다 이렇게 뗍니다. 이렇게 도자기 구울 때도 이렇게 흙에다가 불을 가열하죠. 흙이 더 단단해지고 힘을 받아요. 이렇게 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흙에서 금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가게 되고 토생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흙에서 금을 낳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보면 이제 산에서, 광산에서 철광석, 그리고 석탄, 뭐 보석까지, 광물까지 다 나오죠.
흙에서 금이 만들어지고요. 흙이 있으면은 금이 힘을 받고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토, 생, 금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금에서 물이 가요. 금에서 물을 도와주는 금생수라는 게 가는데 요것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금은 뭐 쇠, 돌, 광석 이런 게 되는데 이것이 물을 도와주고 낳아주고 힘을 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좀 좋을까요? 네, 요것은 그 안반수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우리 산에 보면은 약수터에서 물을 뜨잖아요. 왜 굳이 산에 가서 약수터에 물을 먹냐? 그 물은 일반 물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약수터의 물을 어떻게 만들으시냐면은 이제 비가 와요. 비는 아무 성분이 없는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돌을 치면서 흘러갈 때 돌에 있는 성분이 물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미네랄이 생기고 성분들이 생기면서 이 물이 질이 달라지죠. 그게 여러 가지 돌을 만나면서 내려올수록 이 물이 더 풍부해지고 좋은 물이 돼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와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정수하는 필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떤 필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제주도에 물이 또 맛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돌은 좀 다르죠. 구멍이 뚫린 현무암이라서 또 그 돌에 또 물이 만나게 되면은 요 물이 성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금은 물을 도와주고 힘을 주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생목. 요거는 많이 어렵지 않죠. 나무는 물이 있어야 자라고 성장하니까. 그리고 물에서 나무가 낳는다라고도 표현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물은 씨앗이기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계절로 치면. 그러면 이 수는 겨울의 계절이고 그리고 겨울은 에너지가 다 응축이 돼요. 다 응축이 되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저장되고 모으는 성분이거든요. 그게 또 씨앗이에요. 씨앗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씨앗에서 또 나무가 나아지고 성장하는 위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생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을 한번 볼게요. 어디가 극일까요? 저 제일 많이 보는 게 물하고 불이죠. 이것은 중간에 극이라는 표현을 써서 수극화 이렇게 써요. 물이 불을 끄는 거는 많이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극의 관계가. 맞죠. 불이 금을 이렇게 가죠. 불이 금을 제어하고 통제, 또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쇳덩어리가 쭉 큰데 불이 와주면은 금이 녹아버리게 되죠. 녹으면서 그게 틀에 들어가면은 뭐든지 만들어져요. 뭐 칼도 만들어지고 금속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 극, 금의 이제 이치가 돼요. 금은 불을 만나면은 변화가 되고 연단이 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극을 해요. 목극토라고 해요. 나무가 흙으로 뿌리를 쭉 내리면서 제어를 하죠. 우리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흙이 완전 이렇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럴 때 나무를 많이 심어요.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흙을 잡아주면서 서로 뿌리를 만들고 흙을 제어해주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서 흙을 제어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흙이 또 약하면은 나무가 왔을 때 양분을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이렇게 제어를 이렇게 합니다. 또 뭐 있냐면은 흙이 물을 제어해요. 토극수라고 하는데 맞아요. 물이 너무 많이 범람해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흙이 댐이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물을 제어하게 되죠. 자연에서 강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흙이 있기 때문에 물의 길이 생겨요. 물이 막 흘러가는데 흙들이 딱딱딱 넣어지니까 물의 길이 생겨서 강이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흙은 물을 제어해요. 물이 너무 많을 때 흙이 와주면 댐이 만들어지고 옛날에 모래주머니도 쌓았죠. 이런 이치들을 진짜 잘 아시면은 나중에 사주풀이 할 때 이런 이치가 그대로 다 들어가요.
요 기본만 진짜 잘 아셔도 사주 푸는데 진짜 많은 어려움은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 사주의 원리나 풀어가는 것들을 다 좀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그때 이 이치가 다 들어갑니다. 계속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잘 익혀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이 나무를 제어하게 되죠. 금은 쇠랑 도끼 이런 금속이 돼요. 나무가 너무 무성해요. 너무 많잖아요. 그때 금이 와서 잘라주고 나무가 제어가 되면서 또 성장도 되고, 나무가 너무 약할 때 금이 오면은 나무가 힘을 잃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극, 제어, 통제, 경계 이렇게 됩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상생은 낳는다, 기른다, 돕는다. 상극은 제어한다, 통제한다, 경계, 연단한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쭉 다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사람에게 일어나요. 사람 안에 오행이 다 있잖아요. 내 안에 오행이 다 있게 되고, 그럼 내 안에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금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서도 물이 나무를 길러주고, 이 나무가 금을 만나면 또 제어가 되고, 이런 이치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내 안에 금이 뭐 4개가 있다. 근데 불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금은 불을 만나서 연단이 되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성장이 또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사람의 사주, 사람의 인생까지도 같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또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